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레이딩 분석 방법,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주제는 무엇이냐면 일단 지금 계속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계속 이제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을 이제 막 하려고 했다가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거 내가 사도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혹은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계속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물론 종목들도 분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냐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제 새롭게 안전자산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그 근거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현재 단기적인 방향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까지도 같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추세의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죠? 그것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22,000불 요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지리선. 그 다음에 3만 불 정도가 요게 두 번째 지리선. 세 번째 지선은 바로 35,000불 정도가 세 번째 지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래도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하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의를 해주셔라. 그래서 단기적인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고 한 35,000불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주워 담으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자, 근데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사기에 적절한가?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은 솔직히 비트코인 지금 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관점은 비트코인 지금 사는 관점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약간 굉장히 좀 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대 강도 지수가 이제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RSI 기준으로 좀 차트를 보는데, 현재 지금 요거 일봉상 지금 약세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 대략 한 과매도 구간을 한 2번 정도 지금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턴 어라운드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죠? 저점이 높아지는 그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의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살짝 하락 쪽으로 이탈을 했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 보여줄 거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제가 보기에는 그려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41,000불인데 저점이 35,000불이기 때문에 한 6,000불 정도 아직까지는 하락할 그런 여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게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들 비트코인처럼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사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여윳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전 재산을 막 갑자기 막 다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을 분할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 낙관론자입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 낙관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오늘 설명 좀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언제 좀 반등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일단 비트코인이 태어난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이 처음에 태어난 배경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죠?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완전하게 폭락이 되면서,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달러가 굉장히 최고봉이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달러는 기축통화로 어느 정도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2008년에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죠? 전 세계가 갑자기 엄청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그죠? 이 통화의 가치가 완전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뭐 금이라든지 그런 안전자산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태어난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경제학의 기본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계속 많다고 여겨지면은 가격은 천정무지로 치솟는 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금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금은 한정돼 있는 재화잖아요. 하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근데 금은 사람들이 왜 많이 사지 않느냐? 일단 금은 매매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수수료 비싸고, 일단 여러분들이 현물로 갖고 있을 때는 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보관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료. 그 다음에 금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예전에는 좀 컸지만 지금은 약간 조금 수그러들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죠? 이 통화량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화폐처럼 이렇게 물물 교환도 되지만 저는 가상화폐의 특성보다는 하나의 안전자산, 그죠? 안전자산, 세이프 헤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이 왜 어떻게 이 그 권리를 누리게 될 수 있는지 비트코인이, 그걸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롬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그죠? 기대값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은 2018년, 그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지자마자, 그죠?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되어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하루 확진자가 거의 한 30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끝나게 되면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그 오미크론을 막을 만한 완벽한 그런 백신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좋겠죠. 근데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감기처럼 이렇게 좀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좀 스며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끝나도 향후 5년, 10년 뒤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와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뭐 했냐면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즉 이제 달러를 계속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달러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옥죄했던 돈을, 그러니까 계속 풀었던 돈을 잠시 옥죄다가 다시 또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통화량은 한정돼 있고, 그죠? 통화량이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는데 통화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찍어내요. 엔화도 마찬가지.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야, 그래야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 웬만하면은 통화량이 한정된 금과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의 값 횡보 혹은 하락하는 중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거를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가 여기 왼쪽에 있고요. 자, 지금 요게 뭐냐면 자, 지금 이게 10년 정도의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값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기대값인데 지금 계속 제롬 연준 의장이 그죠? 이거를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10년물 그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5년물도 좀 보도록 할 건데 이게 5년물입니다. 자, 5년물은 2.79%, 그 다음에 지금 10년물은 2.46%,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자, 안 나는데 제가 여기다가 뭘 추가해 볼 거냐면요.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제가 통화, 그죠? 미국의 그 통화 가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통화 가치. 지금 미국이 계속 통화를 푸는 속도 있죠. 그러니까 돈이 도는 속도를 제가 좀 한번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돈이 돌고 있는 그런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황 색깔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돈이 굉장히 많이 도는 거예요. 즉 생산성이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화폐가 돌아야, 즉 돈이 돌아야 점점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들 금리 인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가가 왜 오를까요? 당연히 돈이 많이 돌고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션 기대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통화, 돈이 전 세계적으로 도는 속도, 그죠? 이 돈이 도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돈이 묶이게 된 겁니다. 돈이 묶인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 기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돌고 있는 속도는 줄어들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건강한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죠. 이건 건강한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빨리 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야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게 기정사실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건강한 그런 금리 인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냥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의 미봉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죠? 괴리가 발생이 된다면 갑자기 여러분들 돈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다가 그죠? 인플레이션 기대값 금리까지 인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돈을 덜 쓸까요, 더 쓸까요? 당연히 덜 쓰겠죠. 왜냐면은 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주식이든 뭐든 여러 자산에 돈이 빠질 거고 부동산도 떨어질 거고 주식도 다 떨어질 거예요. 만약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섣불리 인상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격이 그죠? 돈은 돌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올라간다. 그럼 이 간금만큼의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이든 그런 자산들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의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비트코인과 같이 좀 연동시켜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과 연동을 좀 시켜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청록 색깔이 비트코인입니다. 청록색깔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율은 이게 내려와 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통화 속도가 일정할 때 그죠? 이 돈이 도는 속도가 일정할 때는 이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자 갑자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돈이 도는 속도가 확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이 모든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비트코인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돈이 도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겁니다. 그죠? 돈이 도는 속도는 아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은 좀 횡보를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새로운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게 뭘 볼 거냐면은 자, 요게 일단은 돈이 이게 뭘까요? 양적 완화한 겁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한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1960년대 자 1960년대가 이제 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가치가 여러분들 거의 5,700% 이상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린 거예요. 자, 5,000%라면 여러분 5,700%라면요. 57배 정도의 돈이 풀린 겁니다. 57배. 그러니까 과거의 생산성, 물론 생산성도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돈이 푸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전에 1960년대 그 이후에 이제 금태환제를 폐지시켰죠. 그죠?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에 그때 금태환제를 폐지시켰습니다. 1970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71년인가 뭐 그럴 건데 그때 나는 이거 더 이상 못 하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죠?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었어요. 그당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거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진 만큼 그죠? 전 세계적인 그런 통화들도 다 통화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 평준화 된 거예요. 하향 평준화. 그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통화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유동적인데 통화량이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주식이나 아니면 그런 돈으로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건데 자, 이거를 제가 비트코인과 같이 좀 비교해 볼 거고 요거랑 아까 제가 뭐로 비교했냐면 아까 요거 돈이 도는 속도랑 비교했죠. 돈이 도는 속도. 요게 바로 돈이 도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이 도는 속도가 이렇게 같이 갈 때는 사실 움직임이 비슷비슷했습니다만 자, 여기서부터 돈이 도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죠? 자, 지금 예전에는 수치가 2 정도였다면 지금은 1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다.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돈이 도는 속도. 자, 근데 자,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모든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은? 그죠? 다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쪽으로 다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뭐 부동산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임의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땅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돈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은 점점 떨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푸는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그죠? 한정적인 그 통화들은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수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이 지금 2008년에 처음 나왔죠. 자, 아마 돈이 도는 속도는 계속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자,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풀어둔 돈을 다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달러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돈을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돈들을 많이 다 긴축을 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죠?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래프도 한몫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괴리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주봉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현재 비슷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거 있죠. 이 돈이 도는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다음에 돈이 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통화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여러분들 뭘까요? 채권은 해당 국가의 신용도를 나타냅니다. 신용도. 자, 채권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따지면 채권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보증수표예요. 그죠? 보증수표. 내가 만약에 100만 달러짜리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미국이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이자를 붙여서 이만큼 내가 줄게. 그죠? 내가 너한테 돈을 못 갚는다고 한다면, 그죠? 이 미국 자체가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미국의 채권 있죠? 미국의 채권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이 1월이니까, 그죠?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채권이. 자, 채권의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할까요? 채권이 신저가를 찍고 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냐면 이 미국에 대한, 미국 달러에 대한, 그죠? 그런 신용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권이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돈이 도는 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비트코인이 예전에 올라갔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답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채권이, 보통은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채권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거의 반의 관계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느 순간 채권이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디커플링 됐다가 어느 순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커플링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때가 언제냐면은 커플링이 됐을 때가 1월 10일입니다. 1월 한 초쯤부터 커플링이 됐어요. 지금 미국의 채권도 떨어지고 미국의 비트코인도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현상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채권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기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권은 새로운 그런 추세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지해줬던 이 저가를 뚫어버렸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국의 채권이 지금 몇 년부터 지지했냐면은 2021년 3월부터니까 거의 1년 정도의 이 지지를 있잖아요. 아예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지겠죠. 그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안전자산이 금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엔 떨어지고 있는 거라 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반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채권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과거의 흐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채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졌고요. 그다음 채권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이 또 이렇게 신저점을 뚫고 내려가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이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이 다시 한번 72,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거래량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요 자리를 충분히 매물 소화를 제가 보기엔 시켰다고 봐요.
매물소를 좀 시켰다고 보고 다시 한번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아까 제가 중요한 개념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이 도는 속도, 그죠? 돈이 도는 속도가 이제 심볼명은 M2V라고 하는데 이 돈이 도는 속도와 그 다음에 통화량이 서로 반대되고 있다.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계속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찍어내고 있어요. 찍어내고 있는데, 그죠? 돈이 도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지금 미국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마트든 뭐든 싹 다 동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필품들을 싹 다 지금 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며 뭐며 여러 가지 그런 올스탑하겠죠 또,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돈이 도는 속도는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그 돈들은 다시 또 어디로 갈까요? 제가 보기엔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건데, 제가 보기에 주식도 지금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들은 다 이제 웬만하면 가상화폐 쪽으로 좀 다시 몰리는 그런 시즌이 제가 보기엔 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머지 않았다. 근데 지금 당장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비트코인을 지금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혹은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과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돈이 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 기대값, 이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떨어지는 건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건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이때가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제 이때가 이제 보통 금리 인상 시점이라고 좀 보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약간은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떨어지지만 제가 보기에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죠? 물론 금리를 한 번에 막 뭐 0.5%, 1% 이렇게 못 올리겠죠. 0.25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조금씩 올릴 거예요. 근데 올릴 때 제가 올렸다가 동결시키고 어느 정도 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까지 돈을 찍어냈던 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리를 0.25% 올린다고 해서 그 돈들을 다 회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그런 방향성, 제가 보기에 통화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또 미국의 채권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는데 한 몫을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지금 과거에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가 커플링 됐습니다. 그 채권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채권이 떨어지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1,000불 정도지만 35,000불 정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지지선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좀 즐기시면서 조금씩 주워 담으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도 비슷해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미국에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알트코인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그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이 지표는 무엇이냐면 특정 알트코인을 제가 체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인데 지금 알트코인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현재 이 자리예요. 자, 4,852불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저항선. 그러니까 여기를 좀 한 번은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비트코인이 한 번 정도는 올라가 줘야 제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단계적인 흐름을 좀 제가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알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현재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계속 이 매물대를 깨줘야 돼요. 매물대를.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오늘 오전에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먼저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현재는. 왜냐면 지금 새롭게 추세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적어도 이 밑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20%까지 모르겠지만 10% 정도는 추가 하락 여력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일봉상으로 좀 제가 체크를 해보면 일봉상으로 자,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이렇게 저점부터 형성되었던 지지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지선 형성이 되죠. 지금 2차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 새롭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지선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MACD에 뭐가 나왔냐면요. MACD에 이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 다이버전스, 즉 이제 맥디의 저점,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알트코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이런 패턴이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거를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지지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랑 비트코인이랑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겠죠? 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대신에 다시 한번 이 자리 밑에까지 지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가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리드할지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을 리드할지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가격을 조금 이제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알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제가 거시적인 관점 말씀드렸죠.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속도의 차이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즌 종료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빠른 선택인 것 같고 35,000불 정도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엔 맥스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네, 그 밑에까지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종목을 같이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업비트 제가 여기 저장을 해놨는데, 자, 볼게요.
업비트 빗썸. 오늘 좀 전반적으로 다 하락장이잖아요. 그죠? 하락장인데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타가 유리한 장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가격이 추세가 아예 반전되는 그런 여러분들 시장은 제가 보기에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좀 큰 흐름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 이 종목이죠. 뭐 스택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있냐면은 추세선. 지금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색깔을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해놓을게요. 자, 지금 이 종목, 이 스택스라는 종목은 지금 이렇게 뭘 만들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만들고 있어요. 저항선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저가가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현재 추세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요,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번 정도는.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조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2,600원 정도지만은 대략 한 2,3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요 밑에 요 자리를 깨면은 추세가 아예 꺾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뎁 요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었던 요 저항선 있죠? 요 파란 색깔로 이었던 저항선. 그러니까 요 자리를 아예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위험한 게 추세가 하락 전환, 음전했어요. 지금 아예 추세가. 이 플레이뎁이라는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낙폭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탈한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모스코인.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가 형성되면 저항선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된 상태인데 아직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이렇게 추세 하단 이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모스코인 같은 종목 조심해 주셔야 된다. 자, 지금 하단으로 아예 추세가 밀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히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자, 지금 밀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됐다. 그러면 추세는 수렴을 하기 마련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수렴을 하기 마련인데 추세가 지금 돌파를 하긴 했어요. 돌파를 하긴 했으나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패턴보다는 현재 이렇게 지금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형성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저점이 한번 높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1,500원대까지 올라가 줘야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인덱스가 빨리 올라가 줘야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 하락 변동성, 그죠? 다 지금 추세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즌 종료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현물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물이. 요거를 좀 거래량과 좀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한다면, 자,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 요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그 관심사잖아요. 자, 올라가려면 일단은 이렇게 거래량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져야 된다. 증가도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보기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왁스라는 종목. 자, 그 다음에 HUM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 체크를 해보면 이것도 완전한 하락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정 부분 좀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상승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 일봉상 상승 추세인 상태. 지금 스토리지라는 종목이 지금 일봉상 상승인데 이 종목도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떤 흐름을 좀 보여야 될까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밀고 올라가 줘야 그래야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고점, 여기 고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점, 여기가 지금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거래량이 딱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으려면은, 그죠?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돼. 근데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뀔 만한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같은 종목은 현재 가격이 1,760원 정도가 단기 바닥권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코인들이 알트코인 아까 인덱스 보셨죠? 그 코인 인덱스가 어느 정도로 좀 안정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반등이 나와줘야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큐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려면은 자, 일봉상 여러분들 어떤 종목 사셔야 돼요? 일봉상 상승인 종목을 사셔야 된다. 상승인 종목을 좀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점도 높아지는 상황. 에이다. 이 종목은 지금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춰지고 있는데 이렇게 MACD의 저점은 뭐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분발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근본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너무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34%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되돌림은 필요해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제가 보기엔 연상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릇형 패턴이 있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고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럼 새로운 저점이 어떻게 될까요? 저점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흐름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할 때 에이다도 저점에서 조금씩 제가 보기엔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에이다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현재 가격대가 한 번은 조금 가격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가격이 안정화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빅이라는 종목 이것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는 추세 이탈 이후에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추세 이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빅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가 지금 뚫렸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토큰 자, 일명 스인트라고 하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현재 박스권이에요.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계속 이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래로 뚫을지 아니면 위로 뚫을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현재 추세가 무슨 추세냐면 삼각수렴이에요. 현재 긴 방향의 삼각수렴이다. 근데 이 자리가 만약 깨진다면은 밑으로 깨지면 조금 힘들겠지만 위로 깨진다면은 그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69원 정도 현재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 54원 정도까지가 1차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 무조건 가격이 떨어졌다고 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뭐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세선 이탈이 나와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들어가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그죠?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자리 있죠. 고점 고점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격이 돌파가 나와줘야 제가 보기에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가를 뚫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자, 썸씽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현재 일봉상 기준으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세 이탈 나와줬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걸맞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저가 부분에서 한 번쯤은 뭐가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을 조금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위로 어느 정도는. 근데 거래량을 조금 세워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점이 높아져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칠리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저항대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뚫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뚫든 아래로 뚫든 추세가 나와줘야 돼요. 옆으로 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셔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저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흐름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가가 높아지는 흐름.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섣불리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시기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가격 안정화라고 하죠.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려면 대추세 돌파 이후에 어느 정도는 거래량을 조금 세워야 되고요. 거래량을 좀 세워야 되고, 거래량을 세운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세우고 나서 횡보 뒤에 이렇게 펌핑이 왔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핑이 오려면 어느 정도 거래량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 그 다음에 헌트.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일봉상 변동성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예요? 완전한 저항 자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완전한 저항 자리가 된다. 이것도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리선에 맞았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시기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추세를 옆으로든 위로든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저점이 모여지는 높아지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알트코인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비트에 있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썬더코 이것도 마찬가지 하락 추세. 그 다음에 골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다 지금 저항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나마 좀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플로우 이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0.95% 오늘 다 모든 코인들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이제 지양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혹은 알트코인,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알트코인 인덱스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 줘야 나머지 코인들도 펌핑 오는 코인들을 조금씩 나눠서 제가 보기에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특정 종목을 무조건 주워 담아라 이렇게는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조금은 이런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비트코인 분석을 해드렸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까지 같이 떨어진다. 이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비트코인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거기에
그 돈이 도는 속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점점 그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달러보다는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즉 가상화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를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채로운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